예, 정말 그 과거 30년 전과 미래 30년 후까지 이렇게 시간들을 넘나들면서, 그리고 뭐 독일과 중국과 남북한을 그의 공간들을 넘나들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들려주신 말씀, 예, 저도 정말 재미있게 뒤에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 질문 주셨는데요. 첫 질문은 이제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도 관객의 입장에서 궁금했던 거 먼저 첫 질문을 여쭤보려고 해요. 선생님은 많은 고전을 읽으시고 또 고전을 고전 읽기를 어떤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널리 확산시키기도 하시고요. 또 고전을 여러 곳에서 강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에게 특별히 권하고 싶은 그런 고전 작품들이 있다면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 인문의 항연 보면 제가 한 24권 올려놨습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들어갔을 때 제 형이 야, 4년 동안 책 2권만 읽으래요. 플라톤 국가하고 공자의 논어 2편 읽으래요. 단 플라톤은 영어로 읽고 너는 한문 읽으라고 이제 하는. 솔직히 말해서 무지하게 자존심 상했습니다. 당시 대학 1학년 때 굉장히 지적 호기심이 많아갖고 의미 2권 읽으라고 뭐요 그랬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40년 동안 매주 지금 국가랑 논어를 읽고 있는데 아직까지 다 못 읽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하고 논어는 양대 문명을 대표하는 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계속 읽고 있는데 지금도 모르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때 뭐 형은 읽고 나한테 얘기했어. 그만 대줘봤어요. 가만히 보니까 형도 안 읽었더라고. 그러니까 당시 서울대 철학과 모 교수께서 신입생들한테 너희들 대학 들어왔으면 논어하고 플라톤 국가를 읽는 게 지성인의 필수다 하면서 이야기했나 봐요. 그 이야기를 저한테 자기가 읽은 것처럼 폼 잡은 게 아닌가 지금 보니까 그렇습니다. 흔히 동서양을 거쳐서 최고의 서적, 그걸 서양은 일리아스라고 하고요. 동양은 시경이라고 합니다. 시경. 맹자책 보면 논어에 대한 언급은 없고요. 시경 언급이 많습니다. 우리 세종대왕 왕조실록 보면요. 아버지 누구죠? 아버지 태종하고 대화를 하는데 전부 시경으로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절은 이제 시경을 읽을 수가 없으나만 옛사람들은 시경을 통해서 말하는 어휘를 배웠나 봐요. 그래서 동양의 최고 서적은 시경이고 서양은 일리아스인데 이 최고자는 The Oldest입니다. 가장 오래된 책. 기원전 700년 때 쓴 최고의 책이 과연 최고의 책이냐? The oldest book이 the best book이냐? 근데 일리아스는 The oldest book이자 the best 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시경은 아무리 봐도 제가 다 해석하기 힘들어요. 시경 300편 중에 한 30편 정도는 느낌이 오는데 나머지는 느낌이 안 와요. 그만큼 이제 사회적 시대적 조건이 달라져서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동양의 최고의 책은 논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양의 일리아스 오디세이를 제가 10년 동안 읽고 있습니다. 그냥 혼자 읽는 게 아니고 중고등학생들 가르치면서 읽고 어른들, 교사, 어머니 모여서 가르치면서 읽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모르는 게 태반이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그렇게 깊이가 있어요. 근데 그 전체가 안 들어요. 아직도 일리아스 산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번은 제 집사람이 광주에 이제 모 대학교에 문학 교양 강의 있잖아요. 여보 그 모 교수가 자기는 정년퇴만 이후에 일리아스를 읽겠다고 하시대요. 참 웃기고 잡혔더니 지금도 안 읽으면서 뭐 정년퇴 읽어요.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그 수십 번 읽어도 이해하기 힘든데 나 60살 넣어갖고 안 보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읽어요? 젊었을 때 읽어야 젊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읽어야 돼요. 좋은 책은. 그래야 뭔가 피었땀이 있고 그 추억이 있고 그 땀 냄새가 있고 그런 것도 자꾸 누적이 돼갖고 책에 대한 애정이 붙고 해서 계속 읽는 거지. 나 60살까지 탱탱 놓은 양반이 뭔 65세 때 읽어서 읽는다. 되지도 않은 소리. 거짓말이에요. 동물농장을 보면 있잖아요.
박사가 아주 순박한 박사가 풍차를 건설하면서 나는 퇴임 후에 뭐요? 알파벳 26개 외우는 게 자기 꿈이다 했잖아요. 딱 그런 박스 같은 소리가 자빠져 있지. 다쳐갖고 어딜 실려가요? 병원을 실려가 아니고 폐마 도서할때 실려가야 돼. 그죠? 내가 할 때 그 교수는 반드시 치매병을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고전은요 10대 때부터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이해되든 안 되든 자기와의 관계, 그 고전과 나의 관계를 어떤지든 추억을 남기고 냄새를 남기고 뭔가 남겨놔야 돼요. 그래서 나이 40대 50대 갈수록 그 책이 더 애정이 있게 됩니다. 절대 나이 60대 때 읽는 책은 좀 거짓말입니다. 젊었을 때 읽어주셔야 되고. 근데 일리아스를 이렇게 저도 읽습니다만 왜 이놈의 잘 이해가 안 되는가. 최근에 제가 방법을 하나 개발했어요. 이건 팁입니다. 진짜 10년 만에 제가 개발한 비법. 우리 독자들 어떤 노력을 갖고 있냐면 책을 읽을 때 아주 너무 의미심장합니다. 어떻게 읽어요? From cover to cover. 1페이지부터 끝까지 읽으려고 그래요. 책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만 소설책 같은 걸 읽어야 되겠죠. 근데 많은 책들이 그렇게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논어는요, 한 구절만 읽었어요. 나한테 와닿는 거, 와닿지 않는 거 땡겨불고. 한 400여 편 중에 여러분한테 와닿는 게 한 100여 편 뿐이에요. 나머지는 고대, 하은주 아주 호랑이, 귀신 신나라고 없는 이야기 많아가지고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와닿는 구절만 반복해서 읽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넓혀가면 되고요. 예컨대 막스의 자본론 있잖아요. 읽어보시면 손 들어보시오. 막스 자본론 읽어보시면 인스탠디 없어요. 이상하다. 유럽이 나온 최대 고전이 왜 없을까? 사람들이 앞에부터 읽으라 그래요. 근데 화폐 상품론을 이해한 사람이 전 세계 3명밖에 없대요. 레닌하고 엥겔스하고 누구였어요? 막스 하신. 그러니까 나도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읽지 마세요. 왜 읽으려고 하세요? 그걸 제일 마지막에 이런 게 있구나 땡겨불고 중간부터 읽어야 됩니다. 기계제 대공부터 읽고 저 뒤에 가면 원시적 자본 축적이 나오는데 그건 세계에서 합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뒤부터 읽어요. 뒤 읽고 나서 중간 이로 얼마 됩니다. 이게 자본론 읽는 요령이고요. 일리아스 읽는 요령. 제일 앞에 아킬레스 편 읽지 마세요. 하발랑이 나쁜 새끼야. 그 새끼. 우리가 정서적으로 안 맞아요. 뭐 그런 새끼 다 있어요. 자꾸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뺏어갔다고 전쟁 안 해보라 삐져갖고. 아이고 그런 것도 참고죠. 그래서 1권 읽지 마시고요. 2장 읽지 마세요. 베들의 폭로. 웜에 수천 명 이름 나옵니다. 뭔 스스로 사람 이름도 알 수 없는 장군들.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읽지 마세요. 하다 잠잡습니다. 자, 그거 읽다가 한 번 더, 그 다음 못 넘어갔어요. 3권부터 읽으면 3권. 맹약편부터. 파리스하고 헬렌의 그 사랑 이야기. 이 새끼가 전직도 나왔고 결투 신청해. 하다가 톡 깨버려. 그래갖고 미래를. 전쟁하고 있는데 지 마음으로 불러갖고 사랑 잠자리 갔잖아요. 진짜 재밌어요. 미래의 잠자리를 아프로디테가 주선합니다. 헬렌이 안 알아요. 미안해, 창피해, 안 갈래. 야, 이년아! 하면서 아프로디테가 헬렌을 확 협박합니다. 너 나한테 잘못 보면 얄짤도 없다. 너희 모든 미모가 어디서 나왔어요? 아프로디테가 준 거 아니에요. 그죠? 아프로디테 혼내면 갑자기 쭈그리테 할머니 된다니까. 쭈그리테 할머니 되면 모든 요즘 남자들이 이제 안 보잖아요. 너 조만간 죽어본다 이거요. 미모가 있어야 그래서 빙신하게 사람들이 인기 받는다. 아프로디테 잘 보여라. 그런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있어요. 3장 읽으시고 3권 읽으시고 6권 읽으면 또 헥토르하고 그의 사랑하는 아내 안토르마께 진짜 눈물 나는 그 이야기 있어요. 그 편을 읽으시면 헥토르를 주인공으로 읽었어요. 아킬레스가 아니고 헥토르를 주인공으로. 헥토르의 동생 파리스하고 그의 부인 안드로마케하고 헬레나 이렇게 해서 읽으시면서 10권을 그 다음에 읽으시고 정답편 나오시고 그러면서 이제 16권이 나와요. 그래서 3권, 6권, 10권, 16권을 읽으면 딱 이제 스토리 잡힙니다. 그러고서 이제 아킬레 미친놈 등장하는 다 읽고 넘어가시고 이놈은 이제 제발 와라 시켜. 내가 잘못했다. 아가미 잘못했다. 좀 봐주라 해갖고 7권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7권, 18권 읽습니다.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일리아스가 제대로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 강의 나가서 개발한 비법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플라톤 국가는요 전부 10장인데 8, 9, 10은 읽지 마십시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8, 9, 10 읽지 마시고 플라톤 국가의 안건은 6권, 7권이 있습니다. 6권, 7권만 딥답하면 됩니다. 뭐 대학교 철학과에서도 6권, 7권 가르칩니다. 앞에 1권에서 5권까지는 사실상 뭐 별거 없어요. 별거 없으니까 슬슬 읽어나시고 철학적 그 구조가 6권, 7권에 들어가 있고 청 시간이 없어. 7권에 저 앞에 동굴의 우화가 한 1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그것만 정확하게 깨면 플라톤 국가를 다 읽었다 볼 수 있습니다. 무지 쉽죠, 그죠? 쉬운 거. 그 동굴의 우화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플라톤의 모든 철학적 장치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을 읽으면 또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플라톤은 이상주의자입니다. 아세요? 이상을 끝까지 추구한 사람일까요? 그 이상을 현실에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대단히 뜨거운 남자입니다. 뜨거운 남자. 우리 플라톤에는 감이 없어요. 먼저 이념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이데아가 있고 그러고서 그걸 실현시키는 사람이에요. 플라톤적 사고구조가 조선 성리학의 사고구조와 똑같습니다. 리가 있고 리가 이 세계를 움직인다 보면 그 사고구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리학의 그 제자들인데, 그죠? 안 그래요? 소줌에 돈 내보시죠. 누구 갖고 다녀? 누구 갖고 다녀? 1,000원짜리, 5,000원짜리 퇴계하고 7거 갖고 다니나요? 성리학자들. 그 성리학자 사고방식이 뭐예요? 이게 원칙, 원리를 중시한 겁니다. 현실보다 먼저 이념, 이론, 원리, 원칙. 거기에 목숨 걸잖아요. 성리학적 전통이 플라톤적 전통 아주 사고지합니다. 자,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사람이요? 플라톤을 뒤집어 엎은 사람이죠. 그죠? 아카데미 학당 보면 스승은 선이, 한 가락 선이죠. 그죠? 먼저 옷이 뭐예요? 빨간 옷이죠. 빨간 옷. 그 보시고, 인문의 향을 보시고. 인문에 보면 그 아테네 학당 나올 겁니다. 인문에, 거기도 있구나. 보면 흑백 보면 안 되고 칼라로 된 거. 인문학에 보면 앞에 한 5페이지 정도 되면 있을 거예요. 그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플라톤은 붉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불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늘을 이념 이상을 상징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파란 옷이요. 파란 옷은 물을 상징해요. 물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플라톤은 이상,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 그러면 이제 그걸 확대 보면 플라톤이 갖고 있는 책이 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끼고 있는 책이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끼고 있는 책이 니코마코스 율리아. 이거 플라톤이 끼고 있는 책이 잘 안 보일 거예요. 나는 보이거든요. 티마이오스라는 책입니다. 플라톤의 신학, 신에 관한 플라톤의 기대가 담긴 책이 티마이오스입니다. 플라톤을 이해하려면 꼭 이 책을 읽어주셔야 되는데요. 하여튼 재밌는 것은 플라톤 이상을 치고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을 가르쳤어요. 그러면 이제 플라톤이 철인정치라고는 이상을 지향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정반대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왕정이 됐든 귀족정이 됐든 참주정이 됐든 민주정이 됐든 과두정이 됐든 모든 정치에 좋은 건 배우면 된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특정의 이상적인 정치 등 없는 거예요. 모든 정치 제자의 좋은 점만 갖다 쓰자. 이게 뭐예요? 짬뽕 정치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철저히 현실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왕정이 좋은 점, 민주정이 좋은 점, 천정이 좋은 점, 모든 정치 제도의 좋은 점을 갖다가 우선 우리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생각합니다. 이 플라톤의 관점, 아리스토텔의 관점을 오늘 우리 현실에 잘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재밌는 책 읽기가 될 겁니다. 그 외에 이제 그 도덕경 있는데요. 도덕경 같은 경우는 1장부터 8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81장이 핵심 있게 읽으시고요. 나머지 중간에 읽지 마십시오. 20장에서 80장까지는 79장까지는 원조 노자 쓴 게 아니고 그 후대가 쓴 것 같아요. 원조 노자가 쓴 거는 한 22장 앞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자 도덕경은 88제일 그 소국 간편 있잖아요. 소국 간편 읽고 그다음에 제일 앞에 그 도가도 비가도 있죠. 그거 땡겨보고 2장부터 읽어다가 됩니다. 2장부터 22장 이 정도까지. 그러면 노자 도덕경이 쉽게 들어오고요. 장자는 진짜 머리 아픈 물건입니다. 내편, 외편, 좌편 허벌에 듣고요. 다 읽기 힘드니까 살짝이 제일 1편, 4편만 읽으면 됩니다. 그 4편 다 읽는데도 시간이 꽤 들어갈 겁니다. 이제 그 외에 한국 쪽 제가 몇 권이 있는데 시간이 되나요? 좀 이야기 되나요? 좀 이야기 돼요? 네. 삼국사기는요, 그 좀 한편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쁘고 그래도 그거라도 있으니까 우리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 몇 년 되시지 않습니까? 흔히 반만 6원 역사잖아요. 그 뻥이에요, 뻥. 뭔 자료가 어디 있어요? 당군부터 우리 역사라는데 삼국사 그 앞에 책이 없잖아요. 책이 없으면 역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우리 역사 몇 년? 2000년 얘기해야 돼요. 놈한테 얘기가 되겠네. 우리끼리 5000년 하더라도 놈들한테는 2000년 솔직히 얘기해야 돼요. 앞에 자료가 없어져. 어쨌든 김부식 있었으니까 2000년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김부식 쓴 삼국사에 보면 역사를 부시시켜 본 것 같아요. 특히 광개토대왕 편 보면요. 광개토대왕 비문하고 이 양반 쓴 거 보면 완전히 바꿔놨어요. 비문에는 뭐라 썼냐면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병과 보병 5만 명을 내려보냈다 했거든요. 자, 비문에 거짓말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요? 비문이 다 거짓말 못하죠. 안 그래요? 동네 눈깔들이 있는데, 그죠? 장수왕이 쓴 거 아닙니까? 아버지는 아무 특히 해도 5만 명 보내고 50만 보내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고구려 인구가 1000배도 100만밖에 안 되는데 50만 내가 뻥칠 수 없죠, 그죠? 미세한 숫자는 틀리다도 큰 숫자 맞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김부시에 쓴 성구사에 보면 5,000명 줄여버렸어요. 콩 하나 빼버렸어요. 오늘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인데 콩 하나 빼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아니 중소도시예요. 100만 명이면 중소도시 바뀌잖아요. 아니 서울 개념 달랐잖아요, 그죠? 서울이라고 하는 이 경제권이 있는 건데 1000만 명이 많은데 이거 100만 명 공 하나 떼어보면 완전히 달라지면 그렇죠. 공 하나 바꾸는 것은 어마어마한 역사 변조인데 김부식 씨가 변조시켰다. 그런 것들을 좀 대조해가면서 읽으면 삼국사도 재밌게 읽지 않을까 싶고요. 그에 저는 조선왕조실록을 단을 읽었었으면 세종왕조실록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데 그게 30권이 30권. 단은 못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글만 치세요, 한글. 세종대왕 네이버에 들어가면 나오거든. 네이버 들어가면 별거 아니요. 그 왕조실록 들어갔고 그다음에 세종표 누르고 그다음에 세종표한테 한글 딱 시작하면 기사가 몇 개 떠요. 딱 3개밖에 안 됩니다. 참 희한하죠. 세종대왕이 가장 위대한 창안품이 한글인데 그 한글에 관련된 기사가 딱 3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만들었다, 창제했다, 하나는 반포했다. 그리고 하나는 그 싸가지 없는 참말리가 으드득 세종한테 엉겨 붙는 거. 당신 이거 무엇 따위 이럴 때 만들었어. 이러다가 세자 다 망치요. 요새 게임 만들 때 게임. 애들 교육 마신다고 허벌나게 신하가 따들거든요. 그것 보면 당시 왕과 신하 관계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사극에 나오면 보면 성운이 망거 뭐 그거 있잖아요, 그죠? 전부 뻥이에요. 그 왕조실 안 보는 겁니다. 신하들이요 왕을 우습게 알아요. 허벌나게 뭐이라고요. 어느는 공손하죠. 어느는 공손한데 그 내용은 안지요. 세종대 너 웃기고 잡혔다 개새끼야. 게임기 만들어갖고 애들 좀 망치려고 그러냐. 그렇게 욕한다니까요. 9가지 근거 들어서 한글 폐기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산 공부가 되지 않을까. 할 이야기도 많은데